커피에 숨겨진 두 얼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를 꼽아보라고 하면 단연 커피가 1위일 것입니다. 커피는 활력을 보충해주고 잠을 깨워주면서 중독성 있는 맛이 특징이죠. 그래서 커피 전문점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이런 커피가 건강면에서 장점도 단점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가 과연 좋은 음료인지 나쁜 음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누구든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카페인을 매일 섭취한다면 기억력을 증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실험주에게 카페인성 물질을 투여하자 스트레스 수치가 크게 낮아지면서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커피의 주 성분인데 뇌 기억 메모리를 담당하는 해마의 손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업무 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기억력을 높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운동 전 커피가 칼로리의 양을 더 많이 소모하게 해줍니다. 운동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커피가 소모되는 칼로리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체지방을 커팅하는 데 목적을 두는 분이라면 운동을 하기 1시간 전에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커피는 설탕이나 프림이 없는 커피겠죠. 커피를 마신 뒤에 운동을 한 그룹은 커피를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보호해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근육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볼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커피는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45만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던 18개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매일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제2형 당뇨 발병의 위험이 7% 낮았고 매일 3잔에서 4잔씩 마시는 경우에는 무려 2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이 당뇨병 발생의 위험을 줄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설탕과 프림이 포함되지 않은 블랙커피 상태로 마실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네 번째는 커피는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여성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는데 하루에 커피를 2잔에서 3잔씩 마신다면 일주일에 1잔 이하를 마시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 발생 위험이 15% 낮았으며 하루 4잔을 마시면 20%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뇌 화학물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커피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몰랐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커피 한 잔이 마음을 안정시켜준다고 하니 이런 사실들을 알고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는 만성 탈수를 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커피의 악영향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커피가 신체 내의 수분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의 70% 이상이 만성 탈수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성 탈수는 수분이 2% 이상 부족한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만성 탈수를 겪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변비가 생기며 뱃살이 늘고 무릎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커피는 마신 양의 1.5배가량이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체내 수분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만성 탈수의 위험을 줄이려면 수분을 자주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1시간 간격으로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물을 마시는 양이 적거나 변비 증상을 보이거나 몸이 붓고 푸석한 느낌이 계속 들게 된다면 만성 탈수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커피 섭취를 줄이고 물을 자주 음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커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이것은 좀 의외의 사실이 될 텐데요. 커피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카페스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카페스톨의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분자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에 붙게 됩니다. 그러다가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고 싶다면 에스프레소 방식보다는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생각한다면 커피를 하루에 2잔 이하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커피는 위궤양에 악영향을 줍니다. 커피는 산성 물질인데요. 커피를 우려내는 과정에서 커피콩으로부터 산이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커피의 로스팅 온도나 로스팅 시간이 산도와 관련이 있고 끓이는 방식에 따라서도 커피의 산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성인 커피는 특히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주의해야 하는 음료입니다. 위가 약한데 커피를 주기적으로 먹게 된다면 위궤양을 앓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위궤양은 위점막이 헐어 점막과 근육층까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위궤양이 생기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커피의 산을 낮춰서 마시고 싶다면 로스팅을 오래 하거나 뜨겁게 한 커피를 마시고 콜드브루의 방식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산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8번째는 커피가 불면증을 야기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달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인데요.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결합을 방해해 아데노신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데노신은 생명체의 생화학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조절 물질입니다. 그래서 잠을 내쫓기 위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요. 그래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마다 다른데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의 능력이 좋은 사람은 많이 마셔도 수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페인을 섭취하면 수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불면증이 지속되면 수면 장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카페인의 두 얼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느 음식이든 완전히 나쁘고 완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본 후에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